예, 시황맨 TV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글로벌 증시 전체적인 흐름은 큰 방향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권 증시가 뭐 기업들에 대한 규제라든가 이런 이슈가 나와서 중국, 홍콩 이런 국가들 빠진 거 이외에는 전체적으로 FMC 앞두고서 좀 차분해진 뭐 특정 업종들 몇몇 개 정도만 움직이고 차분해진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러니까 지표들 같은 경우도 딱히 이렇게 뭐 시장을 굉장히 위협할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진 않았죠. 근데 이제 국제유가가 지금 계속 제가 박스권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95에서 115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요거는 90에서 100 사이로 이제 박스권이 좀 레벨 다운 되는 게 상당히 좋다.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한번 99달러 언저리까지 한번 치고 나가긴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97달러로 진행이 됐는데, 요번 주에 100달러 넘어가지 않고 좀 버텨주는 100달러 밑에서 움직여주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면 조금 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을 덜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유가의 움직임 좀 이번 주에도 계속 좀 체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가 제일 무서운데, 달러와 초강세가 글로벌 증시의 유동성을 위축시키는, 걱정을 좀 유발하는 뭐 주식시장의 가장 큰 악재, 부담 이런 것들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유럽발 재료가 조금 완만해지면서 달러 인덱스가 좀 빠지고, 그러니까 금리 인상폭도 미국이 1.02 아니라 0.75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되면서 달러 인덱스가 좀 살짝 눌러졌거든요. 이게 좀 제일 하나만 지표를 꼽으라 그러면 이게 좀 빠져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달러 움직임이 좀 내려와 줘야 신흥국 이제 환율 움직이는 속도가 좀 둔해질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되게 대롱대롱 좀 위협적인 구간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빠져주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이제 110으로 가지 않고 108이 상단이 되면서 끌려 내려가는 흐름이 이번 주에 나와주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달러가 꺾이고 국제유가가 좀 주춤할 수 있었던 이유가 미국의 이제 소매 판매, 이게 좀 증가됐잖아요. 물가 가격이 비싸졌는데 사람들이 어쨌든 아직까지는 그걸 좀 버겁긴 하지만 사고는 있다. 그럼 침체가 아니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많은가?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을 보면 1년 인플레이션은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고, 그러니까 향후에 물가는 천천히 빠질 것 같아. 근데 5년 인플레이션은 뚝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빠져서 결국에는 물가는 잡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에게는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걱정이 향후에 좀 완만해지니까 금리 인상 1.0까지는 안 하겠다. 0.75 정도 하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안도감을 준 거죠. 주말에 미증시 지표 이렇게 나오면서 달러가 좀 주춤거렸는데, 이번 주 내내 이제 뭐 어차피 연준 인사들 발언도 이제 안 나오기 시작하니까 뭐 이렇게 엄청나게 어떤 연준의 정책 때문에 이제 급변동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씩 최대 흘러내릴 수 있는 대로 좀 흘러주는지 요 흐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종으로는, 종목으로 보면 미국에서 제일 지난주에 주요 종목 중에 제일 셌던 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애플이 강했고, 반면에 이제 대번 에너지가 이제 에너지주가 좀 약세를 보였고, 캐터필러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뭐 JP모건, 록히드 마틴, 주말에 이제 금융주가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어쨌든 제일 세게 올라간 건 애플,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제일 강하게 움직였고,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 전주에 10%, 지난주 4%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주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좀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제 주봉인데 정말 중요한 위치에서 양봉으로 뽑아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이 자리가 이제 더 이상 위협하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60달러 밑으로 더 이상 보여지지 않고 좀 넉넉하게 기술적 반등이 한 70달러 정도까지 올라가 준다라면 코스피도 2400대 중반 정도 넘볼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우리 증시의 흐름이 이렇게 되느냐. 또 우리 증시도 보면 삼성전자, 전차, 그러니까 반도체, 자동차,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러니까 뭐 LG에너지 솔루션까지 뭐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그 외에는 뭐 금융주 많이 빠졌고, 철강주도 빠지고, 조선도 빠지고, 건설도 빠지고, 그러니까 원자재하고 엮여서 움직이던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약했어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와 수출 대형주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매수가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좀 반도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매수세가 글로벌 증시에서 조금 공통적으로 유입되고 있어서 요 구도가 반짝이냐 추세가 되느냐, 요거 이번 주에도 이어지는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성화이텍,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JYP, 엔터 이런 것들이 강했는데, 사실 코스닥은 약간 좀 날짜별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엔터는 조금
두드러지게 추세로 가는 것 같이 보여지고 뭐 이번 주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순환 돌았는데 이번 주에 이제 마이너스로 밀려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또 튀어서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주초에 수급의 변화가 나타나는지 여부 요것도 좀 계속해서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좀 이슈들 뉴스들을 좀 살펴놓고 보면 사우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증산할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우디 쪽에서는 증산론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미국 지금 인플레이션은 니들이 탄도 중립 이런 거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된 거야. 우리 책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확실하게 사우디가 증산을 하는지 저게 이제 그냥 발언만 마지못해서 우리가 미국 부탁 정말 받아서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건지 실제로는 이제 봐야 되죠. 주중에 나오는 뉴스보다 실제 행동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국제유가 이번 주에 이제 향배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확진자 수가 이제 더블링해서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4만 명인데 이번 주중에 만약에 진짜 더블링돼서 주중에 막 7만 명, 8만 명 이런 수치가 나오면 조금 부담이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확진자 추이, 외국인들 수급이 또 여기에 반응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달러 초강세 때문에 신흥국 경제가 위협을 받고 있다. 근데 이게 약간 어쩌면 옛날 버전의 뉴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가 지난주에 좀 마이너스로 추춤거리고 이번 주 ECB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저 뉴스가 사실상 달러화가 피크를 치는 뉴스가 될지 아니면 진짜 위협이 되는 거지. 원달러 환율 1330원 이상을 이번 주에 우리가 봐서는 안 됩니다. 요 흐름 중요하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미국의 연준 자산 대차대조표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본격적으로 줄이지도 않았어요. 이게 지금 작년도 9월 이후부터 대차대조표 추이인데,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줄인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좀 조금씩 구간 이제 줄이는 정도로 보여지거든요. 이게 본격적으로 줄이기 시작하는 단계가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환율이 올라갈 만한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되게 많긴 해요. 유동성을 좀 흡수하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저게 정말 줄이기 시작하는 단계로까지 가게 됐을 때 다른 악재하고 시너지가 나버리면 굉장히 또 힘든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쨌든 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자꾸 떨어져 주지 않으면 악재가 더해지면서 시너지가 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 대차대조표에 다른 어떤 재료까지 더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안정되는지 요거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슈별로 좀 보면 제일 중요한 건 달러화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달러화 문제하고 엮어서 같이 봐야 되는 게 이제 유럽 문제, 유로화가 어떻게 되는지인데, 유로화의 결정적인 큰 재료 하나는 이번 주에 ECB 회의 하나랑 독일 가스관 문제가 있죠. 지금 러시아에서 가스관에 어떤 설비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터빈이 고장났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멘스라는 캐나다 업체에다가 고쳐 그래가지고 보내놨는데, 이게 지금 러시아에 대한 제재 때문에 캐나다에서 고쳐서 그 품목을 러시아에 못 보내는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근데 그걸 이제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럼 이거는 이제 특별히 보내줘도 돼. 이렇게 이제 했대는데, 러시아에는 우리 아직 허가 받았다라는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 막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핑계로 이제 유럽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한다면, 이번 주에 그 약속했던 열흘이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유로화의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이번 주에 108을 다시 넘어가고 110 언저리 가게 되면 시장이 좀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매수 계속하고 있는데, 뭐 단타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어쨌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 다 적게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2주 동안에. 삼성전자가 월간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어요.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밀고 올라가는 흐름이 되면서 이제 이번 달 플러스로 돌리게 된다라면 조금 더 시장이 안도하면서 이거 혹시 기술적 반등이 이전 고점 돌파 못했는데 이번에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그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번 주에서 3일 이상 매수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FMC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긴축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올 텐데, 이거를 자극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 뭐 제가 국제유가뿐만 아니라 유가가 안정이 돼야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압박, 기대 인플레이션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를 상징하는 지표들이 어떻게 되느냐, 요것도 좀 중요하고요. 한 바퀴 도는 엔터게임, 2차전지, 반도체, 뭐 이거 이외에도 있습니다만은, 이 중에서 이제 코스닥 쪽에서 추세를 갖는 종목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요 구도도 좀 주의 깊게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코스닥의 대장주가 될 만한 두세 개 정도의 어떤 종목군들 좀 계속해서 압축, 추려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이 그 아시아 증시에서 대만, 인도, 그다음에 우리나라 순서로 많이 팔고 있고, 세 나라 매도한 게 상반기에만 700억 달러인가? 아시아 전체에서 700억 달러인가 팔았는데, 세 나라에서만 500억 달러 팔고 있거든요. 근데 좀 바뀌고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우리나라만 바뀐 게 아니라. 근데 이 세 나라를 같이 봐야 돼요. 패키지로. 그래서 그 대만 증시가 괜찮고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올라가 줘야, 이게 이제 해외 쪽에서는
원자재 수입 제일 많이 하는 인도, 거기에 대한 부담.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제 대만은 IT 많이 수출하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묶어서 봐서 이 세 나라를 매도하는 거였거든요. 이게 풀리면 그 악재가 진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구도가 나오는지가 이번 주에 되게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 두 분기 동안에 20% 이상 하락하면 그 다음 분기에 반등할 확률이 높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평균적인 좋았던 사례로 가고 있긴 한데, 그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삼성전자, 환율, SK하이닉스, 외국인 요 동향이 중요하니까 이번 주에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또 주중에 추가되는 내용은 제가 유튜브 방송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반등 이전 고점 돌파하기 전까지는 아직은 좀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또 하루 며칠 사이에 또 바뀔 수 있으니까 또 바뀔 때마다 제가 또 내용을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구독하기 또 좋아요 버튼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